노후가 걱정되시나요? 이미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 안에 당신의 노후를 지킬 방법이 있습니다. 노인 시대는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더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당신의 노후를 위해 딱 30분만 투자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노후 코디네이터 윤정호입니다. 요즘 자녀와의 대화 어떠세요? 하루 한 번은 통화하거나 안부를 주고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소식이 없고 한참 만에 통화가 되어도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죠. 얘는 왜 이렇게 바쁜 걸까?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서운하고 자식이 먼저 연락하길 기다리다가 결국 내가 전화를 걸게 되는 날들. 사실 나이 들어 가장 어려운 일이 자식과의 관계를 다시 가깝게 만드는 일 아닐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은 말의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자녀와 다시 따뜻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걸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자녀와 관계 회복을 위한 3가지 대화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왜 자녀와 멀어지게 되었을까요? 자녀와 점점 멀어지는 이유, 단순히 바빠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건 바로 세대 간 대화 방식의 차이입니다. 자녀는 사실과 정보 중심으로 빠르게 소통하고 싶어 하고, 부모는 감정과 정서 중심으로 천천히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자녀에게 밥은 먹었냐? 몸은 괜찮냐? 하고 묻죠. 그건 안부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그 말을 잔소리나 감시로 느낄 수 있어요. 같은 말이라도 받는 쪽의 느낌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대와 현실의 간극입니다. 부모는 여전히 내 자식이니까 내가 먼저 챙기고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자녀는 이미 독립한 성인입니다. 본인의 삶이 있고 가족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어릴 때의 기억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님이 이해자이기를 원하지 지시자이거나 조언자이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에 익숙한 반면 자녀는 이제 부모와 대등한 관계를 원합니다. 내리사랑만이 아닌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방식 말입니다. 이런 차이들을 모른 채 늘 하던 방식으로 대화하고 늘 하던 태도로 연락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이제 그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말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부모 세대의 말버릇 중 하나가 바로 왜 그렇게 했네? 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일 수 있지만 자녀에게는 이유를 캐묻는다는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 그만뒀어. 왜? 이렇게 되면 자녀는 또 시작이네 하고 마음을 닫게 됩니다. 이때 한 발짝만 물러서서 이렇게 바꿔보세요. 회사 그만뒀어.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지내? 단순한 말 한마디지만 자녀는 판단받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 바로 그것이 관계를 풀어주는 첫 단추입니다. 우리가 자녀와 다시 가까워지고 싶다면 왜 그랬니? 보다 지금은 어떤 마음이니?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해? 라는 열린 반응이 필요합니다. 이건 말투를 바꾸는 게 아니라 태도를 바꾸는 것이에요. 궁금함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 비판보다는 응원하는 자세가 진짜 부모의 언어입니다. 자녀가 마음을 열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닫힌 질문 대신 열린 반응을 건네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왜? 대신 그래서 로 시작해 보세요. 말의 방향만 달라져도 관계의 온도는 분명 달라집니다. 저희 고객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3살이고 딸 하나를 둔 박정숙입니다. 딸이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가끔 전화는 오지만 대화는 늘 짧고 무뚝뚝했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딸은 지금 바빠요. 이따 전화 드릴게요 하고 잊은 듯 연락이 없을 때가 많았죠. 어느 날 용기 내서 딸에게 물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전화도 없고 바쁘다는 말만 하니? 그랬더니 딸이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전화를 하면 결국 엄마가 왜 그랬냐 그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만 하니까 힘들어요. 그 말에 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전 그냥 딸을 걱정해서 물어본 건데 그게 딸에겐 부담이었구나 싶었죠. 그때부터 제가 바꿨어요. 딸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래서 넌 어떻게 하고 싶어? 지금은 어떤 마음이야? 이렇게 물었죠. 어느 날 딸이 회사에서 일이 힘들다며 그만둘까 고민 중이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전 예전 같았으며 왜? 거기 좋은 직장이잖아. 했을 텐데 그날은 참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 그 한마디에 딸이 한참을 이야기하더군요. 엄마 고마워. 그냥 들어줘서 이 말까지요. 그때 알았어요. 자식들은 해결책보다 그냥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부모를 원한다는 걸요. 요즘엔 딸이 먼저 전화해요. 엄마 나 오늘 좀 힘들었어 라고요. 그럴 땐 그냥 그래. 어떤 일이 있었는데 하고 조용히 들어주고 있어요. 이런 작고 따뜻한 말투 하나가 우리 모녀 사이를 다시 이어주고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방금 들은 사연은 정말 많은 부모님들께 큰 울림을 주셨을 겁니다. 왜 그랬어? 그건 아니지 않니? 이런 말들 우리가 자식 걱정해서 내뱉은 말이지만 자식들은 그걸 꾸중이나 통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대화가 짧아지고 연락이 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어머님처럼 그래서 내 마음은 어때? 넌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말투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자식의 마음이 열리고 대화가 이어졌잖아요. 이게 바로 대화 습관의 힘입니다. 부모가 말을 줄이고 판단을 멈추고 자식의 말을 그대로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신뢰는 다시 쌓입니다. 저는 이 정숙님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쉽지 않은 변화였을 텐데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실천하신 용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녀와의 관계가 서먹하신가요? 오늘 이 사연처럼 딱 한 문장만 바꿔보세요. 왜? 대신 그래서 그 질문 하나가 자녀와의 거리 10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진심은 여전히 자녀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다음 대화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들께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 어릴 땐 그렇지 않았잖아. 그때는 말도 잘 듣고 착했는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이러니? 이런 말들은 전혀 악의 없이 사랑과 정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자녀에게는 그게 비교자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과거를 자꾸 언급하면 자녀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보다 부모가 기억하는 과거의 이미지에 갇히게 됩니다. 그건 자녀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지금 넌 그때보다 못하단 말이야.
넌 예전처럼 되지 못했어. 나는 널 그 시절처럼 여전히 대하고 있어. 이런 메시지는 자녀에게 죄책감, 방어 심리, 그리고 소통 단절을 불러옵니다. 자녀의 지금을 응원해 주세요. 자녀는 이미 성장했고 지금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제 부모의 역할은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일은 잘 되어가니? 아빠는 내가 건강하게 지내는 게 제일 좋아. 내 방식대로 잘 살고 있어서 보기 좋아. 이런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과거의 비교보다 지금의 관심과 존중이 진짜 사랑으로 전달됩니다. 실천 팁 3가지입니다. 과거형 문장을 피하세요. 어릴 땐 예전엔으로 시작하는 말은 줄이고 요즘엔 지금은으로 바꿔보세요. 자녀의 현재 생활을 물어보세요. 직장, 취미, 친구 관계, 건강 등 자녀가 겪고 있는 오늘을 관심 있게 질문하는 게 중요합니다. 격려형 대화로 마무리하세요. 그렇게 해보는 거 괜찮은 것 같아. 너라면 잘 해낼 거야. 이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관계는 추억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대화와 응원이 관계를 살립니다. 잊지 마세요. 부모의 말 한마디는 자녀 인생의 방향을 다시 열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님의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윤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72이고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어요.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아이들이 예전보다 연락도 뜸하고 명절이나 생일도 그냥 바쁘다 한마디로 넘어가는 게 괜히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주 예전 이야기를 꺼냈어요. 너 어릴 때는 엄마밖에 모른다더니 내가 너 키우느라 뭐 안 해줬니? 옛날 생각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했죠. 그런데 얼마 전 딸아이가 제게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엄마, 난 지금도 엄마가 좋고 소중한데 자꾸 과거 얘기만 하면 지금의 나는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땐 아이였지만 지금은 나도 내 삶이 있어.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맞는 말이더라고요. 나는 계속 그때 그 아이만 보며 이야기했고 지금의 딸과 아들은 그냥 그 시절 기억 속에 가둬둔 거예요. 그 뒤로는 요즘 무슨 책을 읽는지, 회사는 어떤지, 주말엔 뭐하고 지내는지 이런 걸 묻기 시작했어요. 너 이번에 여행 갔었다며 어땠니? 이번에 발표 잘했다며 대단하더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딸이 웃으면서 요즘 엄마랑 얘기하면 편해졌어라고 말하더군요. 진짜 울컥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니요. 정현숙님, 진심 어린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정현숙님처럼 나는 늘 자식을 생각하는데 왜 점점 멀어질까? 이런 마음으로 속상해 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은 성장했고 부모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 이야기를 반복하는 건 자식을 사랑했던 그 시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깊은 애정이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자식들은 지금의 나를 바라봐 주길 원합니다. 오늘 내가 고민하는 일, 지금 내가 성취한 일, 오늘 내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줄 때, 비로소 부모님이 날 지금도 이해하려 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정현숙 님이 딸의 현재를 묻고 오늘을 응원해 주셨을 때, 딸이 다시 마음을 열었던 것처럼요. 관계란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나누는 것에서 자랍니다. 이건 자녀뿐 아니라 이웃, 친구,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을 보는 눈, 그리고 그 지금을 인정해 주는 말, 그것이 진짜 대화의 시작입니다. 정현숙 님의 변화는 많은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될 겁니다.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화 습관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자녀에게 이런 말 자주 하시진 않나요? 그건 이렇게 해야지. 그건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 거야. 내 말만 들으면 걱정할 게 없어. 이런 말 정말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 들으면 내 얘기는 안 듣고 또 잔소리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충고는 대부분의 경우 부담입니다. 자녀는 이미 스스로 해답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에게 털어놓는 건 답을 원해서가 아니라 공감과 위로를 얻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건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하면 자녀는 속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또 나를 믿지 않나 보다. 왜 내 생각은 안 물어보지? 어차피 내 얘기를 들을 생각이 없는 거네. 이렇게 되면 점점 말을 줄이게 되고 결국 부모와의 대화는 점점 단절되어 갑니다. 질문이 공감을 이끕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질문입니다.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이렇게 한번 말해 보세요. 넌 어떻게 생각해? 그럴 땐 어떤 마음이 들었니?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런 질문은 자녀를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아이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마가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구나. 아빠가 내 입장을 생각해 주시는구나. 그 순간부터 대화는 바뀌고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해결보다 이해가 먼저입니다. 부모의 지혜는 경험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나누기 위해선 먼저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합니다. 경청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곁에서 응원해주고 필요할 때 조용히 조언해주는 것. 그게 진짜 현명한 대화입니다. 마지막 고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살 이상현입니다. 퇴직한 지 5년쯤 됐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딸과 아들이 있는데 솔직히 요즘은 통 연락이 뜸해졌어요. 특히 딸아이는 저랑 대화하면 늘 피곤해하는 눈치였어요. 한 번은 딸아이가 회사에서 힘들다고 하기에 그런 건 내가 단호하게 해야지. 왜 참고 있어? 직장 생활은 원래 그런 거야. 나 때는 더 했어. 이런 식으로 조언을 했죠. 그때는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딸아이가 전화를 피하더군요. 톡도 읽고 답이 없고 제가 전화를 하면 나중에 전화할게요 하고 끊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느 날은 좀 화도 나고 서운해서 딸한테 톡을 보냈어요. 요즘 왜 이렇게 피하니? 아빠 말이 듣기 싫은 거냐? 그랬더니 딸이 솔직하게 답하더라고요. 아빠랑 얘기하면 위로보다는 평가받는 느낌이야. 그냥 들어주면 좋겠는데 항상 결론부터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답을 주려고만 했던 거죠. 그때부터 말을 줄이고 질문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어때? 그때 마음은 어땠어? 이런 식으로 딸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그랬더니 딸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자기가 먼저 연락을 해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친구 얘기, 여행 계획까지도 즐겁게 나눠요. 이젠 말보다 들음이 더 깊은 대화라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현 어르신의 말씀 정말 귀하게 들었습니다. 이 사연은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내용입니다. 나는 도와주려고 한 말인데 왜 자식은 멀어질까? 그 답은 바로 의도와 전달 방식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책을 말합니다. 왜냐면 인생을 먼저 살아봤고 그만큼 더 많이 겪어봤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녀들은 답보다 공감과 이해를 원합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정답보다 자신의 감정을 존중받고 싶어 하죠. 이상현 어르신이 실천하신 말을 줄이고 질문하기는 정말 좋은 변화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어때? 그땐 어떤 기분이었어? 이런 질문은 자녀에게 마음의 공간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관계는 결국 말보다 듣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듣고 기다리고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게 자녀와 다시 가까워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상현 어르신처럼 작은 변화를 실천하신다면 관계는 언제든 새롭게 열릴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더 해야 하나를 고민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바꾸는 것입니다. 말을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을 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더 따뜻하게 더 공감 있게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엔 부모가 앞에서 끌어주고 자식이 그 길을 따라오던 시대였지만 지금은 서로의 길을 응원하고 지켜보는 시대입니다. 부모의 역할도 이끌어주는 것에서 함께 걸어주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어야 하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잔소리가 아니라 공감과 기다림 그리고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자녀와의 거리가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먼저 안부를 묻기, 조언보다 공감을 담기, 말보다 눈빛과 미소로 마음 전하기. 마음은 멀어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방법은 맞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언제든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용기 내어 다가가려는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많이 반복해서 들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함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노인시대는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을 위한 삶의 동반자이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건강, 재무, 인간관계, 심리까지 노후의 삶에 꼭 필요한 주제들을 저희 노후 코디네이터가 함께 연구하고 상담해 드리고 있어요.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도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다. 내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요. 아래 댓글 게시판에 무료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노후 코디네이터들이 언제든 곁에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지금 이 순간에도 든든한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건강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노인시대 노후 코디네이터 윤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 warm, gentle, and inspiring instrumental track, a soft mood and acoustic no oppression. A music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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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l cushion. A warm, gentle, and inspiring instrumental track, an elderly